뉴욕 증시는 0.2%가량 올랐습니다. 지수는 후반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완만하게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둘러싼 경계감이 여전한 데다 국채 수익률 하락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최근 채권 시장의 경고음이 다소 부풀려졌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일단 경기 둔화 리스크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입니다. WTI는 배럴당 3.8% 하락한 56달러 96센트에 5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이후 최저치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약 28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1분기 성장률이 3.1%로 수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 3.0%를 조금 웃도는 수치인데 기업의 비거주용 고정투자와 민간 재고 투자가 하향 조정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 3.1%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은 1%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관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을 내놓지 않았고 문우실 재무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베이징으로 가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해외 시각에 상세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 굉장히 짧은데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코너 바이 코너로 상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을 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중에 출렁이면서 업다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 0.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국채 수익률 하락,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경기 하락 쪽,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렁이다가 결국은 0.2%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경계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소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투심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0.2%가량 플러스권에서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목 3가지 모두 다 나스닥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가노보입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간이나 신장, 피부 같은 생체 조직을 설계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바이오 프린팅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상승 이유는요. 오가노보와 호주 멜버른의 로열 칠드런 하스피털 그리고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발표 소식에 103%가량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오발론 테라퓨틱스입니다. 12월에 61%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237% 플러스 58% 올랐으니까 무려 300% 가까이 급등한 그런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량용 의료기기 개발사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체중 감량을 위한 풍션 캡슐이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런 비만에 관련된 바이오 제약사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버선 테크놀로지 34%가량 올랐는데요. 2018년 12월에 26%가량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와 비즈니스 관리, 재무 보고 시스템 등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오늘 3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자, 시장 흐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구 낙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 우려도 여전히 시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낙폭이 과했다, 그 우려는 너무 과했다라는 인식 속에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나마 완만하게 플러스권에서 종가는 형성을 했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향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플러스권에서 3대 지수 모두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43포인트가량 올랐고요. S&P 500이 0.21%, 나스닥도 20포인트, 0.27% 각각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폭에서 오늘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꺾이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다소 변동성 있는 하루를 보낸 건데요. 자, 초반장에서 소화한 이슈는 바로 1분기 GDP였습니다. 사실은 지수의 큰 등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무난하게 소화가 됐는데요. 꼽고 넘어가자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1%로 이전보다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월가 예상치인 3%보다는 조금 높게 3%대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상승 출발한 이후에 미국 지수는 하락권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시장 관심 높은데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들썩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피어났고 여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겁니다. 상승폭은 반납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는 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나 시장 전반의 미중 갈등과 관련된 그 우려, 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다소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이 우세적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장 흐름을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 주식시장 역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전에 일제의 하락이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위로 올라온 것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범유럽 지수가 0.56%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었고요. 주요국 일제의 플러스권, 프랑스 0.51%, 독일도 0.54% 각각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 내부적인 이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탈리아 재정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한 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숨죽이면서 기다려보는 심리가 더욱더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움직임 나왔던 미국과 유럽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9% 내렸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어제는 내수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3%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 쪽에서는 무역 분쟁 축발한 미국, 이것은 노골적인 경제 테러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기미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신경전, 강한 흐름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 가운데 대만의 가권 지수는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79% 정도 플러스였네요. 생각보다 어제 뉴스가 많았던 동남아시아 쪽의 지수와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지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주 주도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내 최저치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태국과 같은 경우는 0.14%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태국의 1분기가 나온 이후에 2분기 GDP에 대해서 상당히 재무부 쪽에서 낙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 수도 늘고 있다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소폭이지만 어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혜국으로 필리핀 주식시장이 분류됐기 때문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800선 위에서 거래가 어제 마감이 됐네요. 주식시장 움직임 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조금 올랐습니다. 98 레벨대에서의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반면에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감소세를 기록하기로 했지만은 시장이 예상했던 그 감소폭보다는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28만 배럴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00만 배럴이었는데 28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3.8% 내렸고요. 브렌트 역시 3.7%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강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달러, 국제 쪽으로는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과 같은 경우는 계속 요즘 잠잠한데요. 조금만 오르면서 1292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구리는 내렸습니다. 0.4% 조정을 오늘 새벽 받았네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저와 함께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에서는 오늘 새벽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 내놨을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